2021년 1월 22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납공수 출신 김어준 씨 항적 데이터 조작, 고의 침몰설, 그리고 또 다른 잠수함 충돌설 등을 퍼뜨린 괴담 세력들이 권력 잡고 돈도 벌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장한, 그걸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책임 문제, 이걸 따져야 되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초기부터 은폐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싸잡아서 괴담 세력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이 되도록 이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문제 제기했던 모든 사람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사잡아서 공격하는 의도를 가진 사설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 그 구체적으로 제기한 주장 안에 쓰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논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선 급하다 해도 총리가 정부 부처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니, 중앙일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필요하지만 졸속은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제와 주먹구구식이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신문은 더 미뤄서는 안 될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제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가 수백만인데 자영업자의 형태도 다르고 처한 조건 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 회계적인 보상법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찔끔 이걸 보상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핵심적인 문제는 얼마나 당장 한 차례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나가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 문제, 이자 지급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문제, 가게문을 열고 있으면 전기수도 관리비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설령 이런 보상법이 결정돼서 한 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먼저 어떻게 해결할 것이 해결돼야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 코로나 재난은 전 국민, 다수의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자영업자보다 더 어려운 실업자, 빈곤 가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차례 재난지금 주고 지금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부가 과연 책임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조세로 환수해서 재정을 확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선별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성, 인력 재정의 투입, 행정력, 동원,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피할 수도 있고 형평성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준법 경영 옥중 약속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항상 희망사항이죠.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언론용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준법 감시인을 만들고 했지만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공안 앞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수년째 농성을 하고 있고
삼성생명 안보 환자들 1년 넘게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재벌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재벌을 해체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임시방편으로 이걸 해결될 수는 없다. 기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일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기구 황당한 외교안보 보고라 비판하고 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속성이 그렇죠. 자신들의 좋은 점만 보고 싶은 게 또 그 속성입니다. 공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공을 더 큰 비중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더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부 한미동맹이 최우선 분명히 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바이든 취임, 대북 기조 전환 불보듯 한미동맹 북한보다 우선 밝히고 한일 관계도 개선에 신뢰 회복해야 한다. 한미동맹 최우선이라거나 밝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더 이상 밝힐 게 없습니다. 바이든 취임식 날 문재인 정권은 경찰 동원해 소선을 짓밟고 공사 차량을 들여보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게 이 불법적인 사드 배치, 임시 배치라고 했지만 바이든 취임식 날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한미 동맹 이전에 한미 종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한미 동맹의 최우선임을 밝히라. 더 이상 밝힐 게 뭐가 있습니까?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말이죠. 공수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수처 여도 야도 아닌 국민편, 후속 인선부터 입증하라. 한국경신문 공수처 정당성 얻으려면 현 정권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닷 올린 공수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관건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권력이 검찰개혁 이름으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은 검찰개혁이지만 검찰 힘이 무소불의 권력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도록 방치한다. 그대로 놔둔다.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현 권력 비리를 직접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개혁 이름으로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안 됐을 뿐입니다만은, 이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려면 검찰청장이든 공수처장이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출하지 않는 한 권력이 임명하고 권력이 제도를 만들고, 지금 그 공수처는 지금 집권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야당 반대고.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를 임명했잖아요. 근데 이 친정부 권력형 비리 이거를 제대로 수사한다? 이걸 기대하기는 난망입니다.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정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세계 경제 판 뒤집는 바이드노믹스, 시험대 오른 한 대응력, 경향신문은 낮고 오른 바이든 시대에 돌아온 미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 정책은 폐기되겠죠. 기후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란과 핵협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뒤집었던 부분을 트럼프가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미국의 경제 정책이 바뀔까요? 그리고 달러 제국주의, 군사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대외 침략과 지배 전략, 이건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따로 무슨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조재범 중령 스포츠 성폭력 중시하는 시대적 경종이다 라는 사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성평등에 관련된 교육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 당연히 처벌도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강의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공약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여대권 주자들 포퓰리즘 경쟁에 국정 왜곡 더 심해진다. 지킬 의지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남발,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뭐 공약 지키지 않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이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소환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그들이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입법 권력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만, 이런 왜곡이 특별히 더 심해진다기보다는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일보는 방심위까지 정권 친위대 만들려는 독재 발상 접어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방심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방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 여기 다수당이 되고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점이다, 독재냐? 독점이 꼭 독재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의 독점, 다수당 3분의 6박하는, 근데 그것이 곧 전 국민의 3분의 2 지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의 제도의 이 어떤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수는 3분의 6박하지만 전 국민의 유권자의 득표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30% 수준의 지지율로 3분의 2의 국회의원 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대법원장, 이런 주요한 권력기구라든가 또 방송처럼 언론처럼 중립적 기구인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권력이 그걸 내놓지는 않겠죠. 2차 가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박원순 피해자 꽃뱀 모은 검사와 여성단체 해임 요구라는 사설인데요. 2차 피해를 막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제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직 검사가 분명히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사퇴시켜야죠. 그것이 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퇴시켜야 합니다. 과로 관련 한겨레 신문은 택배사 분류 책임 못 박은 과로사 대책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목 사설에서 택배 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 목표를 12시간, 하루 12시간, 한 주 60시간으로 합의했다 이러는데, 경향신문도 노사정 때문 택배 과로사 대책 제도 완비 속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까지 무상노동이죠. 이 분류 책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죠. 그러나 주당 60시간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됩니다.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이보다 50%나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이것이 개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인구 수축 시대, 납세자는 주는데 돈 쓸 공무원은 폭증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요. 국공무원 채용 기준 30년간 328조 원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꼭 비용을 얘기할 때 30년을 이렇게 내세우죠. 1년 평균 11조 원입니다. 30년을 늦어가면 침수봉대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공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왜 늘어난 숫자만 얘기하죠? 공무원들이 많이 임용되지만 또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사직을 1, 2년 안에 많이 사직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 뽑는 숫자만 얘기하지 나가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얘기해야 하고, 또 필요한 공공분이 필요하면 공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독과점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26년 키운 LG폰 손절, 기업 현실은 결코 꽃길 아니다 제목 사설에서 재벌이 독과점을 구축하고 갑질로 돈을 쓸어 담는다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매일경신문은 돈 안 되는 사업 과감히 포기 LG 냉엄한 결단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LG전자가 누적 적자만 5조 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아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 자본과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만 자본 내부에 있어서의 기업 간의 경쟁,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동안의 과점이었죠. 독과점이라고 하면 독점과 과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자의 경우는 삼성과 LG가 양분해서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일본의 전자회사 넘어서서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LG가 삼성과의 경쟁에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점이 삼성과 LG의 과점이었던 전자 부분이 삼성의 독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전자본에서 삼성을 집중되는 삼성 재벌의 독점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삼성의 갑질, 삼성의 돈을 쓸어 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이 왜 허황된 주장인가요? 국민연기금 관련 한경신문은 여당 연기금 뉴딜 투자 압박 부담은 올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복지장관위원장을 하고 경제부처 각 차관 그리고 노동계 3명, 경영 3명 등 총 20명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죠. 근데 정부의 특정한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심의할 수만 있다면 정부 요구라 해서 모두 요구에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투자를 하지 말라면 모르겠지. 현재 국민연금이 30% 정도 주식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에 낼 수는 없죠. 그걸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도 삼성재벌의 부당이익에 부역한 사례가 있고 또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이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